네, 현재 시각 8시 26분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중동 상황이 더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하고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고 여기서 트럼프는 뭐 이란과 협상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요즘은 아침에 이제 눈 떠서 그거 확인해야 되는 게 하나 더 늘었죠. 일단 뭐 밤사이 미국 주식 네. 어떻게 됐나, 달러 어디까지 갔나, 금리 어떠나 하고 나서 또 살펴야 되는 게 유가도 살펴야 되고 트럼프. 저거 봐야죠, 저거. 네, 트루스 소셜. 뭐 그래도 무료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저 엄청난 적중률의 리딩방인데 저 정도 같으면 연간 한 1,000만 원 받아도 뭐 다들 가입할 것 같은데 그냥 무료잖아요. 무료. 세상은 좋긴 합니다만 아니 어쩜 저렇게까지 씁니까? 소위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테이크 힘 아웃 하지는 않겠다. 네, 죽이진 않겠다. 그래서 테이크 아웃도 의학사전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식당에서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 그것도 있고 테이크 somebody something out 하면 이거는 죽이다 제거하다 뜻이더라고요. 혹시나 또 포장해서 나간다고 알아들을까 봐 괄로 열고 킬이라고 킬까지 썼어요, 써놨더라고요. 친절하게. 아, 좀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지금 당장은 죽이진 않겠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은 죽이지 않겠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간 줄 테니까 빨리 항복하고 네. 그러란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어디 뭐 주식 분위기겠습니까? 이게 지금 환율도 지금 분위기 봐서는 어제 대비 또 한 12원, 13원 또 부쩍 뛰면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달러 인덱스가 좀 가파르게 좀 올랐죠. 그러니 이 증시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그야말로 춤을 추는 그 단계를 지나고 있으니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힘들죠. 그러게요. 네. 여기에다 이 가운데 세제안 통과했고 뭐 지니엑스 액트도 통과했고 또 FMC도 있고 네, 챙겨봐야 될 그러니까. 뉴스는 많은데 너무 많은데 네. 그게 챙겨본다고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전략이 있어서 그게 돈이 되면 모르겠는데 때로는 또 아는 게 병이죠. 그렇죠.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뉴스에 휘둘릴 필요 없으시겠지만 또 트레이딩 하시는 그렇게 분들은 말씀하시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 머니쇼 안 보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 하시거나 좀 단기 하시는 분들은 또 뉴스 보셔야 되니까. 아, 그래요. 네. 저희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중동에 전쟁이 났는데 왜 송 대표님이 조금 빠지신 건데요? 아, 예, 걱정이 가장 같아서. 지금 시장 흐름이 하루하루 다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나고 월요일 날 좀 해결이 됐나? 특히 우리나라 글쎄, 장보면 주말 보내면서. 네. 예, 그런데 뭐 어제 오늘 또 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의 그러한 갑자기 그 좀 더 강경한 발언, 네. 불과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네. 또 좀 표변돼 있는 느낌입니다. 다만 좀 기대하는 건 트럼프가 일관되게 이제까지 보여줬던 게 타코지 않습니까? 타코였죠. 예, 트럼프 always chickens 네. out. 예, 이번에도 좀 처음에 세게 나오고 나중에는 좀 오히려 좀 이럴 때 좀 약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사실은. 지금은 또 타코 이기를 바라죠. 예, 세상은. 역으로. 예, 근데 네. 과거로 좀 그래서 이제 그 이란과의 악연을 생각해 보면 이게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 이라크가 이란을 지금 테이킹 아웃 하려고 그때 전쟁을 시작했고 그때 이란이 당연히 금방 지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1980년도에 시작했던 이라크의 이란 침공이 자그마치 9년이나 지나서 결국은 이란 이라크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이란이 이라크 사담 후세인 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 이란 우습게 보고 들어갔다가 9년 동안 전쟁하고 그때는 미국이 이란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이라크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잘 안 됐죠. 9년 지나서 끝났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당시 주미 대사가 지금의 네탄야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미국에 그때 와 있던 미국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때는 이란을 돕는 쪽에 서 있었거든요. 또. 네타냐후가. 네네.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40년 지나서는 지금 이란을 때려잡으려는 지금 총리로 좀 나서 있는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중동의 전쟁 사실은 미국이 이번에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미국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느냐의 걱정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유가도 튀는 건데. 근데 미국이 이제까지 사실은 베트남전 이후로 정확히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모든 전쟁에서 재미 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베트남에서는 진짜 수렁에 빠졌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맞아요. 났고 이라크 전쟁 1, 2차 보냈지만 뭔가 제대로 건진 건 없었고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전쟁을 벌여서 제대로 된 뭔가를 건진 게 없기 때문에 다들 그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제까지 잘 보여줬던 타코 플레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그런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에서는 큰 영향 받지 않고 움직이다가 이제 어제 들어서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는 듯한 양상인데 사실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유가도 다시 한번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 WTI가 지금 $75 수준까지 맞습니다. 왔어요. 예. 밤사이 깜짝 트럼프가 갑자기 G7 갔다가 네. 조기 귀국 예.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반전된 그러게요.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또 혹자들은 G7 같은 걸 싫어해서 다자 외교 싫어해갖고 핑계 대고 도망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와서 지금 그리고 또 어제 또 이 재밌는 루머 같은 게 그 네. 펜타곤 주변에 도미노 피자 가게가 지금 밤에 엄청나게 주문이 몰렸다고. 다들 퇴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로 펜타곤 사람들이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밤새 지금 펜타곤이 이제 막 움직이고 있다는 바 이런 게 이제 트윗에 엄청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잘 알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거는 유가가 지금 엄청 많이 튀긴 했는데 적어도 이제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이 중동 분쟁을 좀 해보면 2023년도 2년 전 10월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때려서 한 1,000명 정도를 잡아간 네. 그때부터 사실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트를 제가 이제 첫 번째 차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예. 보면은 그 이후로 사실은 유가가 엄청 튀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맞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저 네. 왼쪽에 맨 왼쪽이 지금 2023년도 10월 9일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인질 잡은 그때부터 해보면 그때는 사실은 90불대였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3년 가까이, 2년 반 가까이 엄청난 분쟁들 서로 드론 쏘고 미사일 쏘고 쳐들어가기도 하고 뭐 했는데 네. 유가는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빠졌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중동 분쟁이 유가 상승으로 나타난 적이 지난 2년 반 동안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반응을 한 것은 물론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제 본토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까지 피해했던 핵 시설을 이제 타격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번에 그 격하게 시장이 반응하게 된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이게 만에 하나 정말로 미국까지 참전하는 전면전으로 가면 뭐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한 100불 이상, 120불대까지 그런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의 그런 고점 수준을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게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또 송 대표님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카르드 섬의 안전이 유가 안정의 관건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또 처음 듣는 섬 이름이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예.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사실 이제 중동 우리나라 정상적으로 지금 그 대학교까지 다 마친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이 중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배워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뭐 지역도 그렇고 여행 간 사람도 최근에야 이제 뭐 두바이 여행 뭐 이렇게 가게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막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를 신호로 봐야 되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결국은 유가가 다시 폭등하면 특히 저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그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다 중동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호르무즈가 막히는 거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면전을 벌이면서 이 걸프 국가들 이제 사우디를 비롯한 UAE 뭐 이런 데에서 수출이 제대로 안 될까 봐 또 걱정하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가장 큰 시그널을 봐야 될 게 가장 첫 번째는 그래서 갖고 나온 게 카르그 섬입니다. 이게 저 왼쪽에 저 위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네요. 파란 점, 큰 예, 점으로. 파란 점 동그랗게 예, 되어 있는데 이것이 1960년대 이후로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기지가 있는 데입니다. 저기가? 네. 그래서 네. 현재 기준으로 이란산 원유의 90%가 저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기를 때리면 이란산 원유 수출은 중단이 되는 거겠죠. 네. 실제로 아까 제가 꺼냈던 이라크 이란 전쟁 때 예. 1980년대에 저기를 한번 때렸었습니다. 이라크에서? 예. 그래서 몇 년 동안 저 기지를 못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란도 이제 죽자 살자 나오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있다는 건 거죠. 저기 정유 시설을 타격하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이란도 이제 이판사팔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게 네. 없는 거죠. 예, 이제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먹고 살 일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예. 나만 죽을 수 있어 이렇게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기뢰 설치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란의 90% 수출하는 카르그 섬이 안전한지 아직까지는 저길 때리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불안은 한데 이스라엘이 적어도 지금 중동의 원유 공급망을 뭔가 무너뜨리려고 하지는 않고 있다. 그것에 대한 아직은 이제 그 기대가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란도 싸울 땐 싸우더라도 돈이 있어야 싸우니까 아, 예. 원유 수출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란산 원유가 빠져나가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안 됩니다. 네, 또 네. 수입도 거기로 다 들어오니까 예. 본인들 생필품 수입도 다 절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카르그 섬의 안전 그걸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 요 두 가지가 앞으로 유가의 정말 급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일종의 잣대 그런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저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90% 나왔는데 그중에 33분의 1이 다 중국으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중국은 싸게 사니까 좋은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무기나 이런 것들을 또 지금 이란 쪽으로 좀 보내준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서로 간에 또 그래서 또 중국은 이번에 나서갖고 네. 이란산 원유가 필요하니까 예. 좀 현재 지금 평화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좀 그래서 이제 미국이 네가 못하면 내가 할래.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쨌거나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두 나라의 전쟁이 혹여나 확전되려면 그 뒤에 이제 러시아, 중국, 미국이 다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좀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사실은 잘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트럼프의 저런 얘기들은 사실은 확전의 뭐랄까 어쨌든 우려를 키울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나라의 지금 최고 예. 지도자를 죽이겠다는 글쎄.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은 예. 저런. 예. 그러니까 공복 안 하면 예, 이게 뭐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밤새 유가가 급등할 만한 그러한 코멘트가 나온 것만은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진짜 이란의 최고 지도자 뭐 하메네이를 갖다 지칭하는 거겠습니다만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고 지금은 for now 당분간은 안전하다 그곳에서 그런데 뭐 그거 하면은 제거할 수 있다. 제거란 뜻을 못 알아들을까 봐 갈로 잃고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야,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SNS에 올린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참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이게 이제 옛날에 봤던 그 기본적인 뭐랄까요 그 지켜줘야 될 만한 네,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매너? 다 무너진 거죠. 예, 이런 게 없어져 버려서 없어지고. 이게 이제 소위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 네, 없는 예, 그런 예. 상황이 된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 했을 때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다 이제 납작하게 엎드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쉽겠습니까? 지금 이제 점점 뭐 그런 분석들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이란의 뒷배인 미국 요렇게까지 넓히다가 이제는 살살 결국은 중국 때려잡는 거 아니냐 이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봤지만 네. 저런 게 1990년도에 내내 일어나서 80년대 90년대에 내내 일어나서 9.11이 터진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훈을 배울 만한데 이제 한 25년 지나니까 또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예,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그러니까 우파 중에서도 극좌 극우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이 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가 안에서도 네.
적어도 지금 트럼프의 노선에 대해서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을 때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적어도 마가안에 3분의 1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쉽게 또 트럼프가 지금 말은 세게 하는데 네. 쉽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일단 국내에 집중하자는 걸로 사실은 트럼프가 공약하고 당선된 거잖아요. 예. 해외에 또 돈 쓰는 거 사실은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측면에서 놓고 예. 보면 지금 말은 세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재를 하기 위해서 오려면 저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자꾸 타코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하원에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과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좀 움직이지 못하게끔 의회 승인이 필요하게끔 지금 움직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뭐 법안을 뭐 만들겠다, 예, 지금, 뭐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트럼프가 요즘에 그런 거 좀 많이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니까, 예. 법원도 무시하고 뭐 다 무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근데 다만 확실한 건 트럼프가 전쟁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전쟁이 돈은 많이 들고 당장 얻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전면전으로 안 갈 가능성을 그래도 저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 이후 한 뭐 중간중간에 큰 조정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길게 보면 한 5년째 강세장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거 같아요. 뭔가 악재가 쏟아지고 시장 증시가 흔들리면은 그걸로 겁을 먹기보다도 자꾸 이제 들어갈 기회를 노리는 그런 어떤 관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통계들이 막 올라옵니다. 옛날에도 지정학적 위기가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결국 시간 지나면 다 더 올라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였길래 과거에? 그래서 저도 한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네. 이게 길게 놓고 보면은 1940년대 2차 세계대전부터 예, 시작해갖고 예. 지금까지 흘러오는데 예. 그래도 그 너무 많아서 데이터를 다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예. 30년짜리를 갖고 왔는데 네. 30년 전으로 가면 우리나라 IMF 같은 아시아 금융위기 있었죠. 예, 그게 97년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갖고 총 19건 정도 중요한 그러한 이제 지정학적 또 내지는 금융위기 같은 이벤트들이 쭉 발생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아 금융위기, 예멘에서 미국 군함 폭격한 거, 그다음에 9.11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브렉시트도 있고요. 2008년도에 베어스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도 있고 다음 페이지 가보면 가장 최근으로 와서는 지금 이번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미사일 드론 공격한 게 작년 4월이었죠. 서로 왔다 갔다 예, 했던 거. 그래요. 그리고 지금 1년 만에 이제 다시 좀 거의 전면전에 가까운 걸로 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는 이러한 이벤트, 부정적 이벤트가 소위 말하는 바이 더 딥, 저가 매수의 네. 기회였다. 그때 샀으면 12개월 정도 지나면 평균적으로 늘 올라서 끝나더라.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투자자들이 이것을 항상 투자의 기회로 삼는 이제 그런 경향이 늘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지금 처음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고 지금 1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보면 다 플러스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저 위에 보면 많이 올라간 때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중간값도 그렇고 상승 확률이 평균적으로 10번 중에 7번은 올랐더라.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늘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때 사면은 잃지 않더라, 먹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만 저기 보면 붉은색들이 가끔 보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네. 연간으로 갔을 때도 마이너스가 나타났던 때들이 몇 번 있습니다. 예. 그때가 언제냐면 2000년도, 2008년도 뭐 그런 그다음에 2022년도, 23년도 요런 때들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러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지만 당시의 주가 수준이 많이 올라서 고평가 부담이 있으면 그걸 빌미로 꽤 오랫동안 팔 수도 있다. 결국은 현재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저도 이제 S&P 500이니까 미국 기준으로 현재 고평가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면 이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그 이스라엘 이란의 그 사태, 그 무력 충돌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카드가 있을까 좀 예측을 해보면은 이제 이란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란의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번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란 핵무기 시설을 파괴하던가 아니면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죽이던가 항복을 안 하게 되면 자 그럼 결국에 둘 다
약간 뭔가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스스로는 그 벙커버스터 파괴 없이는 파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MOP라고 하죠. 말씀하신 MOP라고 말씀하신 벙커버스터. 예. 일명 그 별명이고, 그러니까 지하 한 6, 70m까지 뚫고 내려가서 네. 폭탄이 터지는. 예. 그리고 이제 6, 70m 터지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똑같은데 또 때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합치면 뭐 120 뭐 이렇게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탑건 매버릭에 나온 장면이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실제로 보니까 그 폭탄 되게 크더라고요. 예. 이건 근데 아무튼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는 미국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란의 리짐 체인지라고 하죠. 예. 사실 정권을 바꾸겠다 예. 미국이 그걸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 과거에 이제 이란이 사실은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페르시안 국가부터 시작된 나라고 한 번도 사실 독립을 뺏겨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이란 내 대부분의 그 거기 시민들은 현재의 그 권위주의 정부를 싫어해서 네. 저렇게 하면은 오히려 좋아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역으로 통상적으로 저렇게 되면 내부의 지지가 올라갑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설사 단기적으로 이긴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관리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판단이 되게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과거에 그래서 아까 미국이 그런 판단을 갖고 들어갔던 베트남도 그렇고 다른 아프가니스탄도 그랬고 들어갔다 결국은 빈손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란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트럼프가 과연 그걸 쉽게 할 수 있을까? 펜타곤의 매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자고 할 수 있을 텐데 쉽지 않은 판단인 건 맞다. 더군다나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연합군을 결성해 갖고 좀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상은 미국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 연합군을 결성해서 들어가면서 일단은 자기네들이 먼저 공격을 해서 재래식 무기 다 쓰고 그 돈을 이렇게 다 나눠서 걷어들이는 이 방식을 보통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다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그걸 또 의사결정할 수 있을까? 결국에 이란이 항복하는 것밖에는 그렇죠. 아니면 사실은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가 사실은 지난주 불과 수요일 날 실각할 뻔도 했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양쪽이 다 변수가 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SNS에 공격 예고하면서 승리할 것. 정신 승리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저기서 손들고 나올 수도 없는 나올 상황입니다. 수도 사실.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시간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이란에서 항복을 하던가 그게 아니면 트럼프가 뭔가 좀 수를 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니까. 그러니까 불과 사실은 원래는 이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지 않았으면 그게 금요일 날 쳤는데 네. 원래는 토요일 날 5차 이란 미국의 핵협상이 예. 5차가 벌어질 예. 거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한 4차까지 상당히 잘 됐다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문턱까지 갔었었는데 막판에 사실은 뭔가 매파들이 나타나면서 좀 뒤집은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협상을 좀 되살릴 수 있으면 그게 날 텐데 이스라엘이 그걸 반대하겠죠, 사실은. 그렇죠. 이스라엘은 협상하는 거 싫어하죠. 예, 그쪽에서. 그런 측면에서 특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자기가 실각될 수 있고 그럼 감옥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네타냐후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적인 공격을 향후 이제 그래서 2, 3주간 당분간은 지금 학교도 못 열고 지금 뭐 지하철이나 공공시설 다 문 닫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생각보다 한 2, 3주는 꽤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일어서는 시간에 정민 앵커가 이게 3천 가려면 우리 방송 끝나기 전에 3천을 찍었어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엔 이 기세로 한번 찍어줘야 글쎄. 갈 텐데 오늘은 글렀다 어제 제가.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결국은 고점 대비 한 2% 가까운 급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위치에 와 있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묘한 데 와 있는데 우리도 우리지만 미국도 사실 지금 이 전쟁 변수 빼고라도 뭐 아까 이렇게 굿모닝 마켓에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만 무슨 소매 판매가 좋습니까? 지표가 안 좋죠. 무슨 뭐 산업 생산이 좋습니까? 주택 시장 지수가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볼 것 같으면 시장이 막 달리자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약간 이렇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레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하는 네. 게 이게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 아닌가라는 예. 걱정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S&P 500의 선행 PER 이 검정색이고요. 선행 PER. 예,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예, 벌어들일 예, 이익에 대해서 예. 지금 주가가 얼만큼 되느냐. 후행 PER은 지난 12개월 동안 벌어들인 그런 이익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통상 이제 후행 PER이 더 높은데 네. 보시면은 지금 후행은 지금 한 24배 정도 되고 지금 선행은 지금 22배 정도 되는데 네. 지금 과거 평균에 비하면 지난 한 3, 40년 평균에 비하면 거의 한 40% 비싼 상황이고 평균은 한 17, 18로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한 16, 16. 후행은 한 18, 뭐 이 아하. 정도 되는데 예, 예. 어쨌거나 지금 전 고점 수준에 근접한 정도로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V자 반등을 하면서. 근데 올해 원래 예상했던 이익이 원래는 한 14% 증가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빠르게 내려와서 지금 8% 이하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기업, 대비 기업, 이제 올해 예, 예. 증가가 이제 8%로 내려오고 있는데 아까 나온 거 보면 하반기 사실은 미국의 소비가 빠르게 둔화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이번 FOMC 오늘 밤에 새벽에 나올 FOMC에서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뉘앙스를 좀 던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상으로 놓고 보면은 FOMC에서 향후 적어도 9월까지는 움직임 없이 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래나 저래나 지금 뭔가 기댈 데가 없는 그러게요. 그런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 것은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실제로 간밤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글로벌 증시 수익률이 미증시 수익률보다 더 좋을 거라는 그런 설문조사. 미국보다 딴 데가 더 예. 좋을 것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매달 큰 손들한테 질문하잖아요. 저도 가끔 보여드리고. 근데 그 질문을 이번에 처음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이 원래 늘 있던 질문이 아니고 이번에 특별하게 한번 넣어봤답니다. 특별하게. 예. 워낙 분위기가 이제 예, 바뀌는 것 예. 같으니까. 그랬더니 말씀 주신 대로 미국과 비미국, 그러니까 예. 그 세계 인터내셔널 스탁이랑 US 스탁이랑 어느 게 더 향후 더 좋을 것 같냐 그랬더니 대체로 절반 이상은 비미국이 훨씬 좋을 거야. 그러게요. 근데 그러니까 23%제 기억으로는 20% 조금 넘는 데가 미국이 괜찮을 거야. 대답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글로벌 큰 손들한테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건 분명해서 이미 또 주가도 꽤 올라와 있는 상태고 네네. V자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울고 싶은데 뺨을 계속 좀 때려주는 격이라서 지금 미국의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개인들이 레버리지로 투자로 지금 V자로 끌어올린 거거든요, 네. 지금. 근데 지금 그 외에 기관 투자자들, 해외 투자자들은 미국에 더 세게 들어가긴 좀 상당히 뭔가 추가로 더 이걸 끌어올려줄 네. 동력, 수급이 좀 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치글 지수 2947,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77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8,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0.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255,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0만 1,000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 1.6%가량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예상되는 분위기네요. 96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0.7%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20만 4천 원. 그리고 KB금융은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가 10만 7,8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기아가 지금 0.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9,000원, HD현대중공업은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393,500원, 에코프로비엠 1.4% 하락 예상되고요. HLB 0.2%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58,000원, 에코프로 이 가운데 1.9%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42,35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최근에 사흘 연속 주가가 좀 떨어졌었는데 글쎄 오늘 진짜 실제로 또 반등을 보여줄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27만 2천
원이고요. 휴재 1.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5만 3천 원, 파마리서치는 소폭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2만 1천 원, 펩트론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오늘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6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4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뭐 오늘도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보합권 좀 등락이 예상이 되고 오늘은 또 어떤 섹터가 좀 강세를 보여줄지. 어제도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맞아요. 장중 예. 변동성도 크고 이른바 종목 장세라고 맞아요. 뭐 예.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 버립니다만 지수하고 이제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다른 그런 장이 돼버렸잖아요. 네. 예. 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저거보다는 더 약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야간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이따가 그거 하고 하모니 시간에 조금 더 이제 국내 증시는 한번 짚어보고 여기 이제 우리 개장 전에 조금 더 공부하죠 뭐. 아니 여러 아까 가지, 예. 참 머니쇼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머니쇼를 갖다가 쭉 봐서 돈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부는 돼요. 아까 정민의 그 질문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도 저는 지금 오늘 체크 못한 내용인데 질문지도 없는 걸 툭툭 던지면 또 송 대표님은 그걸 또 대답도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아, 지금 저희 띄워주시는 거예요? 띄워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요즘 우리 진짜 빛의 속도로 완전 주식 우리 국내에서도 고객 예탁금이 늘던데 이것도 결국 우리 개인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지만 저기 뭡니까 저 미국에서도 상당히 저 주식 비중이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개인들이 최근 V자 반등을 이룰 때 레버리지 ETF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로 쇼칭 기관들 잡아먹었구나.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 페인 트레이드 뭐 고통스럽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네. 그래서 개인들이 워낙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예. 4월 그 타코 그 거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낸 게 개인들이다. 뭐 이렇게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가계의 그런 금융자산 중에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보시면 그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가장 지금 높은데 30% 들고 있는데 이게 전고점이 2000년도 그 닷컴 버블 때 그때 25%였고요. 제일 높았을 때가. 닷컴 버블 때. 그 다음에 니프티 50, 그러니까 아하, 1968년 아하. 그 유명한 그 50개의 뭐 영원히 올라갈 주식 같은 거 예. 그게 그 당시에 28%니까 지금이 지난 그 80년 역사상 가장 높은 가계가 지금 주식을 잔뜩 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얼마나 더 들고 갈까 이제 이런 소위 수급의 이제 부담이 일단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으로 저거 주식 시장 빠지면은 그 뭡니까 그 여파도 클 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욕 많이 먹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은퇴자들한테는 상당히 네, 타격이 네, 될 수 네,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주식을 들고 있을 만큼 꽉꽉 들고 있다. 미국 가계 개인 투자자들은.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 포함해서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 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그들이 다 해서 지금 미국의 주요 금융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냐. 그러면 최근 지금 보시면 한 20여 년 동안 주식 비중이 역대급으로 2000년도 닷컴 버블 이후로 또 제일 높아서 아하. 53%나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들고 있는 거죠. 오. 정말로 그러니까 예. 외국인들도 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예. 저기 들어가 있는 네네. 거고. 근데 반면에 이제 부채 자산, 결국은 채권 같은 거는 지금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고 18% 적게 예. 들고 있고요. 현금 이제 이거는 뭐 T빌 같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런 그 채권, 단기 채권, 초단기 채권은 한 13%.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 주식에 사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빵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지금 왜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할 때 금리가 그래도 미국이 훨씬 더 좀 높은데 다른 나라에 네, 비해서. 네. 그러면 결국 저기에서 추가로 외국인들이 못 들어와주고 빠져나가는 거. 또 기관이 자신 있게 못 들어오는 거.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봤더니 큰 손들이 이제 앞으로는 미국 주식보다는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예. 이런 데로 지금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좀 꼬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의 지수가 상당 장기간 지금 강세를 보였는데 그게 그 차트까지 얘기하고 예,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해주세요. 그 전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5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평균적으로는 미국 달러의 강세는 한 7년 정도 가거든요. 통상적으로 더 전 차트입니다.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네.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말 못 지키길 그랬더라. 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18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에서 지금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하고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면서 미국의 개입 여부를 논의한 것 같다라는 CNN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가 좀 많이 출렁이는 모습이었고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양상이었고 달러 인덱스 좀 올라갔고요. 오히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떨어졌습니다.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얘기겠죠. 어제 국내 증시도 이제 오후 들어서 상승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 떨어집니다. 지금 2,937. 어제 장중에 고점이 이제 2,998을 넘어서면서 3,000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지금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좀 바뀌네요. 2,937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0.3% 내림세로 773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이네요. 0.5% 올라갑니다. 58,500원.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6% 떨어집니다. 248,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하락으로 10,3,0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으로 294,500원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0.3% 떨어집니다. 951,000원이고요. 현대차가 1% 약세입니다. 지금 202,500원. 그리고 KB금융도 0.7% 떨어지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오름세입니다. 48,100원이고요. 기아가 1.5% 하락합니다. 98,100원. HD현대중공업 1.2% 약세 431,0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 떨어집니다. 지금 392,500원, 주가 40만 선 넘어섰다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이 2.5% 상승합니다. 91,800원. 에코프로도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2.5% 상승으로 42,600원이고요. HLB는 0.7% 하락합니다. 55,5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약보합으로 269,500원이고요. 휴젤이 0.7%, 0.4% 하락합니다. 358,000원. 파마리서치는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3만 원이고요. 펩트론, 리가캠버이오가 1% 약세고 클래시스는 강보합 움직임 이어집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화폐 관련주가 또 움직입니다. 웹캐시가 오늘 7% 강세 23,300원 선, 25,000원 선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나이도 5% 강세입니다. 81,400원. 그리고 유라클도 5% 강세고 쿠폰도 1.8% 올라갔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지금 3% 강세로 14,24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도 이제 지니어스 액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증시 쪽에서도 관련된 종목들도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관련주들 올라가고 유가가 또 급등했잖아요. 오늘 LPG, 정유주 다 올라갑니다. 흥부석유가 지금 13% 급등합니다. 28,000원 선이고요. 중앙에너비스도 9% 강세로 22,200원. 그리고 S올 정유주죠. 1% 상승합니다. 61,900원. SK이노베이션 6% 강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석유, 흥구석유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동유화도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해운주도 좀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지금 온임료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해운주들도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네요. 지금 흥하이온이 4% 강세입니다. 2,405원. 그리고 펜오션, 대한해운은 1% 안팎으로 올라가고요. HMM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네요.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페스아크, 네페스, NCN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제 이게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상승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1,06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31억 원, 57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167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은 지금 268억 원 순매도, 기관은 10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달러 환율 오늘 많이 급등합니다. 17원 20전 상승한 1,370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글쎄요, 외국인 수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호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예. 네. 그러니까요. 외환 딜러들도 참 정신없겠다. 그러니까요. 아니 환율 변동폭이 좀 커요. 그러니 엄청. 예. 아주 의심의 눈길을 넣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중동의 저런 상황을 만드는 이유나 무슨 네. 또 그걸 통해서 노리는 바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해요. 달러가 막 패대기 쳐지는 것 갖다가 막는 거. 네네. 사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8 근방은 굉장히 크리티컬했거든요. 그게 지난주에 막 무너질 듯 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때리면서 거기서 현재는 이중바닥 만들면서 이렇게 지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거기다가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고 하니까 미국채 이래저래 미국이 원하는 바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까지도 어떻게 부수적 효과인가 싶기도 한데 아니 그래 지금 달러는 아까 송 대표님 말씀하시다가 끊겼으니까 마저 들어야죠. 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안전자산의 대표 대명사 달러였죠. 미국 달러와 네. 국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수선하면 달러.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최근 올해 들어와서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예. 양상인데 말씀 주셨던 뭐 트럼프의 의중이 그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사이클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예. 긴 주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상당히 그 흐름을 갖더라 뭔가. 근데 보면은 통상적으로 위로 올라가면 이제 달러 지수 강세, 내려오면 약세인데 평균적으로 이게 1970년대 이후로 한 50여 년간 보여지는 건데 상승은 한 7년 정도 올라가고 예. 하락은 한 대략 10년 정도 어허. 이렇게 이게 나타나는 과거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상승은 2010년도 뭐 그 2008년도 9년도 이후부터 올라왔던 한 14년 가까이 지금 평균적인 기간보다 한 2배 이상이네요. 예, 네. 2배 정도 상당히 긴 기간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그러한 주기설로 본다면 이제는 좀 꺾일 때가 되긴 됐다. 단기적으로 지금 사실은 뭐 이런 중동발 이슈 때문이라도 뭐 살짝 강세 갈 수야 있긴 하겠지만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달러 그러니까. 약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건 분명 맞는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더군다나 수급상으로도 이제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제는 빠져나올 룸이 더 큰 상황이니까 저 흐름은 앞으로는 좀 내려오는 쪽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이 지금 미국 투자자한테는 부담이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달러 약세 기간에는 국내 시장이 나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그 소위 주식,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을 제한 나머지 주식, 다른 나라들 주식이 훨씬 상대적으로 좋을 거라고 보는 가장 큰 기저에는 이제는 앞으로 장기 달러 강세 시장이 마무리 국면이고 달러 약세, 나머지 국가의 통화 강세로 갈 가능성에 대한 배팅이 기본적으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다.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이꼬르 원화 강세로 연결이 돼줘야 되는데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단하긴 이르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 배팅들이 꽤 커지고 있는 건 네네네.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하반기에 재정 부양책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아예 성장을 못하는 게 문제지 재정 부양을 통해서 내수를 올려서 성장을 만들어낸다면 거기에 대한 배팅은 분명 있을 거다. 그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저는 이거 어제 차트 이거 설문조사 보고 재밌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요? 이게 통상적으로 미국 하면은 모든 나라가 아까 그 골든 비자 뭐 이런 것도 했지만 다 미국 가서 살고 싶어 하고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적어도 이게 그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는데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뭐 일본 주요국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OECD에. 여기에다 매일 물어본답니다. 거의 한 4,900명한테 전 세계에.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미국이 좋니? 한마디로 중국이 좋니? 늘 미국이 좋다는 질문이 지난 1년간 압도적이었다가 정확히 트럼프가 2기를 맞고 각종 저희 미국 예외주의를 세게 더 얘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전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중국은 가만히 있고 미국이 떨어졌으면 이해하겠는데 중국은 오히려 서서히 좀 올라왔고요. 오히려 미국이 좀 내려와 버렸어요. 설문 대상이 어딘데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성인 4,900명. 미국인들?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한국, 스페인, 영국.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요국들, OECD의 주요국들 한 네. G20 정도는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 응답자는 빼고 나머지 국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미국이 좋니? 중국이 좋니? 그랬더니 이런 정말로 예상치 못한 중국이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소위 주요 OECD 국가들의 국민들의 그러한 호응도가 있는 거죠. 거꾸로 보면 미국이 밑보인 거죠, 한마디로 트럼프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아까 그런 달러 약세에 또 한몫을 하는 그런 무게를 또 싣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좀 이게 아이러니한 게 앞서 모닝벨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 또 그런데 미국 지금 영주권 신청하는 그러니까요. 골드카드 거기에는 엄청나게 사람 몰렸잖아요. 이게 아마 돈 많은 부자들만 미국을 전화합니다. 왜냐하면 500만 불을 내고 살려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500만 불이 겨우 있어갖고는 안 되고 내 자산이 적어도 100억 이상은 돼야 그걸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미국에 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자산에 투자하면 되는 근데 그걸 빼지는 못할 거예요. 어딘가 채권이나 뭘 사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왜 미국채 사가지고 그러면은 연 이자가 나오니까 그 돈으로 생활비 나오고. 근데 그거 갖고는 보통 생각 안 하고 그보다는 좀 더 여유 있어야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돈만 있으면 미국에서 사는 게 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보다는 전반적으로 나머지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부자들이 대부분의 부를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우리 세 사람 중에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나요? 모르죠, 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나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가능성이 높나? 아니, 몰라요. 그렇지도 않나? 100억이나. 야, 요즘은 일주일에 두 자릿수 어떨 때는 20명, 30명도 돼서 로또도 이거 해결책이 아니고 미국 한 방에 갈 수 있는. 한 방에 갈 수. 참 확률적으로 말이 되나 싶은데. 이거는 어떤가요? 오늘도 우리 개인들 대단합니다. 조금의 조정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기세예요. 지금 오로지 거래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할 것 없이 이렇게 사고 있어서 탄탄하게 밀리기만 하면 사는데 그동안에 애초에 이걸 갖다가 주도해왔던 건 외국인들이었다가 최근 들어 외국인 팔고 개인 사면서 3천까지 이제 목전에 왔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사실은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꽤 많이 사들어왔지만 많이 샀죠. 사실은 절대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32% 정도 됐습니다. 그럼 아직 더 살 수 있네요. 룸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지금 가장 최근에 좀 높았던 게 작년 여름이에요. 작년 여름? 예, 그게 이제 거의 35.6%. 작년 7월, 8월. 작년에. 그때 좀 높았고요. 한 10년 내에 가장 높았던 게 언제였냐면 2020년 1월. 그때가 이제 코로나 직전에 그때가 제일 높았는데 그거 보시면 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보면 2003년도 4년도로 가면 거의 47%대도 있었는데 저 때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조막손일 때, 가관손일 때 그래서 이제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31, 2%가 바닥이고 높을 때는 한 40% 가까이까지 갈 수 있으면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갖고 있는 규모는 전체 레벨에서 좀 낮은 편인 것만은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흐름에서 이제 달러 강세가 끝나고 약세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충분히 좋게 보일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그제 파는 거 다 해봐야 근데 몇 천억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조 단위로 좀 들어왔었는데 어찌 보면은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은 한국 시장의 외국인 수급은 조금 더 위가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중동 이슈 트럼프 이슈에 좀 묻히긴 했습니다만 앞서서 이제
그 호감도 조사라는 자료를 보여주셨으니까 지금 중국 경기 상황은 어때요? 간밤 미국에서 나온 경기 지표는 좀 안 좋았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말씀드렸는데 예, 예. 이것도 대별이 되는데 어제 미국의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좀 안 좋아지는 네, 네. 0.9 전월 대비 좀 안 좋아지는 마이너스 0.9%. 예,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햅도 한 3%대로 예. 한 5% 하다 예. 3%로 떨어졌는데 중국은 확실히 재정 부양책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오호.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은 4.9였는데 플러스? 예, 플러스 4.9였는데 6.4가 나왔어요. 그래요? 상당히 좀 세게 나오면서 4월 달에 비해서 5월 달에 블룸버그에서 이코노미스트들 상대로 조사를 하는데 GDP, 수출, 산업생산, 소매 판매 모두 올해 연간 예상치를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때문에 중국의 그 성장률을 전반적으로 좀 둔하게 보다가 예. 생각보다 잘하고 있네. 재정 부양책 효과가 나오고 있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위로 끌어올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GDP도 4.2에서 4.5로 올라왔고 수출은 역성장에서 플러스로 좀 돌리고 산업 생산, 소매 판매도 다 지금 다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는 경기가 좀 잘 버티고 적어도 그래요. 경기 좀 버티고 있는 측면이고 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다. 하반기에 중국이 버텨주면 우리가 중국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수출하고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지금 뭐 일본 5월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6,376억엔 적자. 우리 돈으로 한 6조 정도 되는데 아니 일본이 무역 수지가 적자국이 돼 버렸네요. 몇 년간 적자입니다, 거기. 몇 년간. 예, 거기는 그걸로 돈 벌고 있지 않고요. 일본은 대부분 다 이 소위 재정 수지, 그러니까 해외 자산을 투자해 놓은 거, 예. 거기서 벌어들이는 걸로 그것이 지금 무역 적자의 한 3-4배 더 이상 많습니다. 결국 옛날에 번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먹고 사네요. 일본이. 그렇기도 하고 지금 사실은 일본의 부채가 엄청 많다 걱정하잖아요. 예.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돈에 투자한 게 아니고 네. 다 해외 자산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일종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일본은 거대한 나라가 헤지펀드예요. 일본 자체. 내부에서 싸게 돈 빌려갖고 전 세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지난 10여 년간 엄청 돈을 잘 예, 벌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로 지금 복지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저 모델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